안녕하세요, 곽박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차용품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세차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세차 순서와 방법 또는 또 어떤 제품을 써야 되는지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각 카테고리별로 최대한 재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제품들로 하나씩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나온 게 바로 지난 영상에 소개시켜드렸던 곽박사 세트인데요, 이 곽박사 세트는 실제로도 굉장히 잘 팔리고 리뷰를 한번 보시면 별점 4.9점에 육박하는 이 곽박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세트 상품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이 곽박사 세트를 이용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세차 순서, 방법, 용품, 내가 왜 이 제품을 선택을 했는지 제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세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보시면 버킷 색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이트와 블랙.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는 마음에 드는 색상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자, 곽박사 세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차 버킷, 오염물을 걸러줄 그립가드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품을 만들어줄 카샴푸, 이 거품물을 차체에 닦아줄 워시미트, 자, 본세차를 끝나고 물기를 닦아줄 드라잉 타월, 그리고 실내 세정을 할 수 있는 실내 세정제와 다용도 타월을 3장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도장면을 보호해줄 요 무락스를 닦아낼 때 사용하는 보핑 타월, 세차의 마지막 꽃이라고 할 수 있죠. 타이어를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줄 타이어 광택제, 그리고 타이어 광택제를 펴 발라줄 수 있는 타이어 어플리케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리세정제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 유리세정제는 또 뭘로 닦느냐? 물론 다양한 이런 타월로 닦아도 되지만 아무래도 유리세정제는 유리 전용 타월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구성품 외로 저희가 사은품으로 드리는 제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리 전용 타월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휠을 닦을 때 또는 그릴이나 창문 틈을 닦아낼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세차 브러쉬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사은품을 포함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세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여러분들이 세차를 또 하신다라고 하시면 가장 오염이 많은 휠을 또 집중적으로 세정을 할 수 있는 휠 세정제, 그리고 휠을 여기저기 이렇게 꼼꼼하게 닦아낼 수 있는 휠 미트와 타이어의 갈변을 제거할 수 있는 타이어 전용 브러쉬까지 이렇게 옵션으로 제가 추가를 한번 해놔 봤습니다. 세차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휠 전용 패키지까지 구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차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곽박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셀프 세차장에 처음 들어섰다 생각하시고 세차를 함께 해봅시다. 준비물은 이제 요 버킷과 카샴푸, 그립가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개수대가 있습니다. 개수대라고 보이시죠? 말 그대로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셀프 세차장마다 다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흔히 집에서 사용하시는 싱크대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개수대에서 여기 물을 받아줍니다. 버킷에 3분의 2 정도 가량 물이 찼으면 된 겁니다. 이 정도 물을 채워주시고, 카샴푸를 제가 여기서 좀 풀어볼게요. 바로, 자, 모든 카샴푸에는 또 희석비라는 게 있습니다. 1대 500 뭐 이런 식으로 물의 양과 카샴푸를 어느 정도 풀어야 되는지 그런 희석비가 다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2뚜껑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버킷에. 자, 그리고 세차를 하는 이유가 또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많이 넣어도 크게 뭐 상관없습니다. 조금 더 넣으면 윤활력도 좋아지고 거품도 조금 더 풍성하게 나겠죠, 아무래도.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샴푸물을 가지고 다시 세차 베이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손목이 또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킷 돌리라는 건데, 이렇게 이제 바퀴가 달려 있어서 편하게 무거운 버킷을 이동할 수가 있는 제품이죠. 이 모든 취미 용품이 그렇겠지만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야, 굳이 이렇게까지? 라는 그런 제품들이 당연히 세차용품에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제품이 또 나오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지금 이런 거 있으면 좋겠지만 또 굳이 또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먼저 세차를 하시면서 야, 이거 세차가 좀 재밌네, 또 이렇게 빠져들 때쯤 그때 구매를 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돈 막 빡 해서 완전 풀 패키지 막 몇십만 원씩 이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구성으로도 충분히 재미를 좀 느끼고, 그때 아, 내가 좀 세차랑 맞다, 재밌다 라고 할 때 천천히 이런 거 하나씩 알아보시는 것도 세차의 재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샴푸물을 받았으면 먼저 이제 프리워시 작업을 해줍니다. 프리워시에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저희가 지난 영상에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고압수를 이용을 해서 가볍게 차체 표면에 묻은 오염물을 먼저 헹궈내어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워시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카샴푸 한번 보시죠. 카샴푸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품이 많이 없죠. 여기에 또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압수를 이렇게 찔러서 확 거품을 먼저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차체 표면에 프리워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죠, 순서를.
이렇게 소리 났죠? 그러면은 고압 세척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세척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버킷을 요 가까운 곳에 넣어 두신 다음 고압 수건을 버킷에 찔러 넣어서 고압 세척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거품이 잘 만들어졌죠. 한 이때쯤 됐을 때 고압 수건을 버킷에서 빼줍니다. 좀 빨리 빼주시면 좋아요. 너무 사방팔을 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품물을 만들어 놓고 고압수를 이용해서 프리워싱을 해줍니다. 이 고압수 사용은 위에서 밑으로 천천히 이제 쓸어내리는 그런 느낌으로. 자, 고압수를 탈 때 쓰실 때 휠하우스 안쪽에도 오염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사용해주는 또 센스. 자, 이렇게 프리워시 작업을 마쳤습니다. 차량의 오염 상태에 따라서 세차장에 준비된 스노우폰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해주시거나 또는 APC를 압축 부분기에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 프리워시는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고압수만이라도 꼼꼼하게 쓸어내려 주듯이 잘 쌓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압수에 돈을 아끼지 말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막 훌치기 날치기 이렇게 하면은 오염이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긋하고 차분하게 꼼꼼히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세차 장갑입니다. 바로 이렇게 장갑처럼 이렇게 끼는 걸 미트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스펀지처럼 이렇게 쥐는 거를 패드라고 합니다. 이 미트와 패드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품마다 장단점이 다 있지만 아무래도 좀 사용하고 관리가 쉬운 이렇게 마이크로파이버 제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 미트를 여기에 준비된 카샴푸 물에 충분히 적셔줍니다. 이렇게 많은 샴푸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자, 차체 표면에 이렇게 살살 문질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하부에 오염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흙먼지라든가 이런 게 많이 튀기 때문에 항상 미트질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샴푸물을 탈 때 보여드렸던 밑에 이 거름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언제 쓰느냐, 이렇게 세차를 한 판 이렇게 닦아내고 나면 여기 묻어있던 오염물들이 이 밑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떨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한 판 작업하시고 다시 버킷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긁어내 주시면 여기 박혀있는 오염물들이 밑으로 빠져서 쉽게 올라오질 못합니다. 이 친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닦아내 주셨으면 다시 버킷으로 돌아가서 밑에 오염물들을 헹궈 준과 동시에 카샴푸 물을 이렇게 듬뿍 담아 올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이 샴푸를 선택한 이유가, 이 샴푸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활력이 굉장히 좋다. 윤활력이 좋으면 이렇게 도장면과 미트 사이에 굉장히 미끄럽게 슬슬 이렇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되게 미끌미끌하다는 거죠. 그래서 도장면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향이 또 좋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할 법한 이제 그런 향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미트를 선택했냐면은 이 동일한 제품의 패드도 있습니다. 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갑처럼 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쥐고 하는 제품이라서 잘못해서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오염물을 그대로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보 분들은 이렇게 장갑처럼 껴서 최대한 바닥에 떨어뜨릴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이 제품을 준비를 했는데, 장갑처럼 끼는 게 이제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시보리를 안쪽으로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쥐고 패드처럼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샴푸 유지를 하면. 그렇다고 뭐 너무 느긋하게 꼼꼼하게 한다고 시간을 너무 오래 잡아 먹어버리면 처음에 제가 앞부분에 했던 부분이 샴푸물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차량의 열기라든가 그날의 날씨, 온도, 환경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조금 속결로 그러면서도 좀 꼼꼼하게 빠르게 작업해 주시는 것이 팁입니다. 자, 이렇게 본세차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휠 관리 패키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휠 관리 패키지를 추가로 구매 안 하신 분들은 본세차를 하실 때 남은 샴푸물을 이용을 해서 이 미트를 이용해서 휠 세정을 해주시고 고압수를 이용해서 같이 본세차를 끝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휠 패키지를 추가로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제품은 휠과 타이어 모두 함께 세정이 되는 제품이라서 트리거를 눌러주시면 거품식으로 나갑니다. 모두 다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휠과 타이어. 자,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에 그냥 뿌리기만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갈변 반응이 나옵니다. 제품을 분사하고 이렇게 갈변 반응이 나올 때 타이어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다음에 이렇게 휠 부분에는 휠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문질러 주셔도 되고, 또는 같이 구성되어 있는 휠 미트를 장갑처럼 껴서 이렇게 닦아 주시면 됩니다. 이런 휠 미트를 이용하면 장점이 이렇게 휠 뒷 안쪽까지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세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카시엠퍼가 좀 많이 말랐는데 바로 헹궈낼게요. 고압수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도장면에 본세차를 비롯해서 휠까지 깨끗하게 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남아있는 물기를 닦아내기 위해서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셀프 세차장에 준비된 드라이잉 존으로 차량을 이동을 시켜주고 나서 물기를 닦아내 줍니다. 아시겠죠? 그럼 차량을 드라이잉 존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기를 닦아내줄 드라이잉 작업을 할 건데, 이 드라이잉 타월은 제가 이렇게 트위스트 타입으로 된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타월의 끝을 보시면 꼬아져 있어요. 꽈배기처럼. 그래서 이제 트위스트 타월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제품은 이제 용량 대비 물기를 많이 흡수를 할 수 있어 가지고 한 장의 타월로 드라이잉 작업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전에 앞서 이 자동차에는 틈새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렇게 표면을 물기를 닦는다고 해도 나중에 이 틈새에서 물이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이 셀프 세차장 뒤쪽에 보시면 이런 청소기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될 게, 기계 한 개로 청소기로 쓸 건지 에어건으로 쓸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물기를 털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에어건을 사용할 겁니다. 자, 이런 문틈, 그리고 문틈에는 이 안쪽에 또 물기가 있기 때문에 살짝 들어 올리신 다음에 이렇게 털어내 주시고, 이왕 또 에어건을 사용하시게 되면 휠과 타이어도 함께 에어건을 이용해서 말려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또 드레싱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기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본 차량처럼 SUV 면적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이런 차량은 이 한 장으로 커버가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에어건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의 물기를 많이 날려주고 나서 사용을 하시면은 요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요 말인 거죠. 자, 요 타월 사용하는 방법은 가볍게 펴줍니다. 이렇게 살살 좀 털어주시고, 이거 물기를 제거하는 것도 막 문지르고 이런 게 아니라 타월의 힘만으로 물기만 살짝 훔쳐내 간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마치 어부가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듯이 이렇게 싹 펴줘서 살짝 당겨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전면 유리에 물기부터 닦아내고 나면 타월이 살짝 물을 먹으면서 좀 부드러워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도장면에 물기까지 제거를 해줍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펼쳐서 살짝 쓱 밑으로 딱 이렇게 하면 물기가 다 제거되는 거죠. 평소에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는 차량 같은 경우는 발수력이 없기 때문에 물기가 바로 흡수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살살 톡톡톡 물기가 흡수할 시간을 조금 준 다음에 이렇게 닦아내 줍니다. 자, 측면 도어에 물기를 제거할 때는 이렇게 타월이 크기 때문에 물기를 닦으면서 타월이 이렇게 바닥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접어주신 다음 이렇게 편하게 핸들링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차량 겉면에 물기를 다 제거를 하고 나면 차량 문을 열어보시면 이런 틈새 안에 물기가 또 다 묻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제 패키지에 구성된 타월을 이용해서 이런 틈새 물기도 제거해 줍니다. 다음 순서는 세차에 구두를 신겨줄 순서입니다. 세차를 하고 나면 타이어에 지금 광이 많이 죽어 있죠. 그럴 때 여기에 보호를 해줄 타이어 광택제를 발라주면 됩니다. 이런 어플케이트에 적당히 짜서 타이어 이렇게 묻혀줍니다. 이렇게 묻혀주고, 네. 자, 어떻습니까? 여기 하지 않은 부분 좀 매트하죠. 아무래도 매트한데 이렇게 하고 나면 광택감이 확 올라옵니다. 나머지 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왜 선택했냐면은, 이 제품은 수성 기반의 제품이라서 아무래도 빨리 마릅니다. 유성에 비해서 주행을 했을 때 약재가 차체에 튈 염려가 조금 적습니다. 세차 초보부터 매니아들까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본세차를 다 마쳤으면 차량은 굉장히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깨끗한 상태를 오랫도록 유지시켜 줄 수 있게끔 항상 세차 후에는 왁스 보호 코팅을 해주면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제품은 더 클래스의 블랙 타이거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뭐 광을 올려주는 카나우바에 뭐 발수력을 올려주는 뭐 여러가지 굉장히 복합적으로 제품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더 클래스를 대표하는 무락스 판매 1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또 성능을 받쳐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제품을 넣어봤습니다. 자, 시공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트리거를 열어주신 다음 항상 무슨 케미칼들이든 제품을 수차례 흔들어 주신 다음 본네트 기준 3회 정도, 많이 뿌리실 필요 없습니다. 자, 뿌릴 때 한 곳에 뿌리지 마시고 쭉쭉 뿌려서 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모서리부터 작업할게요. 타월을 얹어서 쥐고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부드럽게 펴 발라 주시면 됩니다. 방법이나 뭐 요령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보시고 따라 하기만 하면 코팅은 끝입니다. 이렇게 쭉 한번 닦아내시고 나면 이 면에 약재가 묻어서 좀 끈적하다 그래야 될까? 좀 젖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요 뒷면에 마른 표면으로 뒤집어서 다시 한번 남아있는 약재를 싹 다 걷어내 줍니다. 가볼게요. 전체적으로 신속하고 빠르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코팅 작업이 끝났습니다. 차량 전체에 뿌리고 닦고 그 다음에 마른 면으로 뒤집어서 닦고, 이러면 이제 코팅은 끝. 이 제품은 발수력이 굉장히 좋아서 아무래도 외부의 오염물로부터 보호를 잘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드라잉 작업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발수력이 좋으면 다음번 본세차 후에 물기를 닦아낼 때 굉장히 편리하게 물을 닦아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세차를 한번 해보시면서 바로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차량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 세정과 유리가 남았는데요. 이 제품은 제가 왜 선택을 했느냐, 바로 이제 올인원 제품으로서 실내에는 굉장히 다양한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 대시보드, 가죽, 핸들 이런 데 부담 없이 뿌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작업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차량 실내에는 틈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팁이 이런 타월에 직접 분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세정은 뭐 약품도 중요하지만 사실 작업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꼼꼼하게 닦아주시는 게 중요한데 최대한 자주 작업해 주시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리 세정이 남았는데요. 이 유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전면 유리, 측면 유리 뿐만이 아니라 계기판 또는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화장 거울, 그리고 룸미러에 다 닦을 수 있는데, 저희가 세트 상품의 사은품으로 지급이 되는 이 유리 타월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안경닦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차량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썬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썬팅 필름에 또 안전한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제품 잔사 없이 깔끔하게 작업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필름에 손상을 주지 않고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 곽 박사와 함께 세차 용품부터 순서와 방법까지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진짜 별거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 세차도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돈을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셔서 알다시피 오늘 사용한 제품만으로도 충분히 깔끔한 세차가 가능합니다. 그 후에 내가 좀 세차의 재미를 좀 느낀다 라고 하시면 그때에 대해서 나중에 천천히 유리 관련 제품, 가죽 관련 제품, 다양한 카테고리가 많기 때문에 천천히 이 세차에 입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디테일링박스 유튜브 채널에서는 다양한 신제품을 비롯해서 또 재밌는 제품 소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해 두셨다가 재밌는 신상품 또는 이벤트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곽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차용품 살 땐 디테일링 박스.